안녕하십니까. 7월 학평 인류와 사상 친구들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볼 저는 한보라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이제 1번 문항 바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총평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이번 시험 어땠나요? 현역 친구들, 고3 친구들 이제 막 기말고사 마치고요.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 시험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많이 생각하는 그 마지막 내신 시험이다라고 생각했던 2회고사를 마치고 부랴부랴 정신없는 상태에서 7월 학평을 치른 친구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7월 학평 쭉 보니까요. 크게 어려운 문항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아주 어려워하겠다. 이런 문항 정말 많이 틀리겠다. 이런 문항은 네, 선생님이 보기에는 없었는데 친구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네요. 아마 꼼꼼하게 윤사를 개념 정리를 해가면서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친숙하게 풀 수 있을 법한 문항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7월 이 시점에서 왜 이런 문항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해요. 선생님은 야속하게도 어려운 문항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친구들은요 각각 느끼는 난도는 다를 수 있거든요. 전 어려웠는데요, 선생님. 전 이번 시험 많이 틀렸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직 그렇죠. 7월이잖아요. 우리에겐 여름이 남아있잖아요. 자, 올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시험이 출제가 됐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올 여름 무엇을 해야 할까? 이번 시험을 통해서 친구들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렇지. 이 시간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수능 윤사의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올 여름이 되겠죠. 사실 이제 윤사라고 하는 과목이요. 사회탐구 여러 선택 과목들 중에서 내용 요소가 결코 적지 않은 과목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 개념들이 포진해 있는 과목이고요. 배울 때, 공부할 때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과목이죠. 하지만 정복할 수 없는 산은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번 여름 그리고 혹시 또 친구들 중에서 가을에 선생님도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을, 늦지 않았어요. 윤사 공부를 함에 있어서 수능 윤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늦는 때라고 하는 그런 시기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지금부터 내 승부수를 윤사 띄워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결심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최적의 시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올 여름방학 때 어떤 부분 놓치고 있는지 좀 파악해서 가져가라고 이번 7월 학평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하지만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내용들이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기억하시고요. 같이 한번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험은요. 이제 유난히 눈에 띄는 부분은 동양 및 한국 사상에서 많은 문항들이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평이하게 보통 출제가 되는 그런 문항 수보다 한 2문항 정도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14번, 16번 같은 경우는요. 중국 사상과 혹은 인도의 석가모니가 한국 사상과들과 결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 있는 문항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았고요. 사회사상 파트에서 문항이 그만큼 수가 좀 적게 출제가 됐어요. 최근에 평가원에서는요. 사회사상에서도 최소한 5문제 이상 6문제까지도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이번 7월 학평에서는요. 사회사상 관련돼서는 정말 나와야 될 부분들만 최소한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만큼 확보된 문항수를 동양 한국윤리 사상에서 출제를 했다라고 하는 점 조금 특이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출제 요소 같이 한번 눈으로 쭉 보면 알겠지만 올해도 역시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나와야 될 사상가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 사상가가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좀 놀랄만한 사상가는 없었고요. 충분히 보면서 그래 이런 사상가도 출제가 됐구나라고 하는 부분들 파악해 볼 수 있었죠. 총 20문항이었지만 37명의 사상가가 출제가 됐습니다. 단독 어떤 한 명의 사상가를 묻는 단독 문항이 4문항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등장하는 사상가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느냐를 파악하기에도 좋은 시험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봐야 할 문항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2번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나왔습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정말 끝이 없어요. 네버 엔딩이야. 수능 시험장까지 계속 새로운 게 나옵니다. 파도 나오는 사상가입니다. 여전히 공부할 것이 남아 있었어요. 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품성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다. 오답선지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덕, 우리가 품성적인 덕들 생각해 보세요. 품성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아직도 놓치고 있는 것들 이번 시험에서 좀 찾아가고 내 것으로 내 개념의 빈틈 메워가시기 바래요. 3번에서 벌린과 비롤리,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기존에는 주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자유 개념이 출제가 많이 됐다면 최근에
출제 경향 트렌드는요, 애국심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벌린과 비롤리의 애국심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3번 문항에서 출제가 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답 선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자유주의와 그렇죠. 공화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애국심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요. 둘 다 민족주의적인 애국심에 대해서는 네, 반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애국심의 개념, 헌법적 애국심의 개념 좀 떠올려 보시고요.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불러일으켜진 인위적인 그런 열정으로서의 어떤 애국심 개념들 같이 한번 좀 잘 정리해둬야 하는 그러한 문항이었습니다. 자, 8번의 위정척사와 동학. 사실 이 부분은요, 정말 몰라서 틀렸다 이런 친구들 한 명도 없어요. 다 압니다. 근데 매번 틀리는 그런 실수가 나오는 그런 지점이 있는 문항이거든요. 자, 이불킥 하지 않게 내가 이건 진짜 왜 틀렸을까 하는 후회 남기지 않게 알면서도 틀리기 쉬운 파트이기 때문에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문항 분석할 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 관련된 11번 문항은요. 친구들이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대표 선지들이 총출동되어 있었습니다. 뭐 아주 새롭거나 아주 난해하거나 이런 선지 아니었어요. 하지만 놓치기 쉬운, 기존에 많이 다루어졌지만 놓치기 쉬운 그런 중요한 선지들이 다 총망라되어 있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14번과 16번은요. 각각 불교와 성리학에 대한 기본 입장을 놓치지 않아야지 풀 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선생님이 윤사 공부할 때 여러 번 강조합니다. 사상가들이 워낙 깊고 심오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상가들이 이야기한 특이한 내용들을 막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기본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원효, 그 원효 자체의 특색 있는 어떤 그런 표현들만 막 공부하다 보면 원효가 불교 사상가로서 불교의 기본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놓치기 쉽거든요. 이황이나 그 두 분의 어떤 각각의 색깔들만 너무 공부하다 보면 두 분 다 성리학의 기본 입장에 대해서 긍정했다라고 하는 이 기본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들 평가원에서 정말로 이런 패턴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항들 풀 때 14번, 16번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보아야 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홉스와 로크는 아무리 얘기해도 뭐 지나침이 없죠. 복습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 사회계약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여름 친구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해요. 연계교재 이제 끝내셔야 합니다. 아직 수능 특강 마무리 안 된 친구들이 있을 거야. 최대한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까지 마무리 짓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무리가 안 됐어요. 이런 친구들은요. 여름방학 중간에도 계속 달려가야 되겠죠? 그리고 수완 반드시 하셔야 해요. 자, 수능 완성은요. 선생님의 어떤 강의를 1강부터 끝강까지 차분하게 정주행해라.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요. 문제집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고요. 여러분 필요한 문항들 선택적으로 수강하시면 돼요. 단 선생님이 이번에 수능 완성 강의에서는요. 내 앞에 이렇게 특강으로 기출선지 OX 분석 특강 너무너무 중요한 특강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건 모두 다 수강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여튼 말이 길어졌지만 여름 동안 우리 연계교재 끝낸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이제는 기출문항풀이 더 이상 미룰 수 없죠? 반드시 풀기 시작하셔야 해요. 혼자서 기출문항, 어려운 문항들 바로 풀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약점 공략 특강 시간에 선생님이요. 최고난도 기출 분석을요. 7강 짧은 강의 동안 가장 어려운 문항만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함정에 빠지지 않고 문항을 풀 수 있을지 선생님의 모든 노하우를 담아서 특강을 구성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받으시면서 기출문항 반드시 풀이해 가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도전해보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해보기 전까지는요. 뭘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올여름 여러분의 수능 윤사의 승부수를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번 문항 풀이해서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